자, 다시. 자, 우리 1인칭 시점은, 자, 주인공이든 관찰자는 어쨌든 나의, 그치? 시선에 의해 나의 생각에 따라 서술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진술일 수밖에 없다고. 맞지? 자, 그래서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 한번 가볼게.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봐봐.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그치? 독자들에게 직접 들려준다. 그치? 다이렉트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독자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이야기를 그치 뭐 하는 거. 일종의 고백하듯이 그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독자들에게 밑에 봐봐. 친근감과 그치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있잖아. 이거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참 나 정말 쪽팔렸어. 자기 겪은 이야기고 그치 자기 감정 얘기하니까 친근하고 신뢰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다시 독자는 주인공인 나가 보고 느낀 점만 알 수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 나의 관점에서만 서술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때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봐봐. 우리 소설은요 시랑 다르게 이 인물, 그치? 자, 더군다나 이제 나가 나오는 경우 또는 나가 없는 경우 대신 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어쨌든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그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요 알파 나와서 대상에 대해서 그치? 자, 반응을 보일 건데 그 반응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들아. 그치? 특히나 예를 들어서 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가 지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나가 이 대상 A를 그치? 자, A라고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 알파들은 A라고 생각하지 않고 B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10명 중에 나만 A로 생각하고 9명은 B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이 더욱더 왜 타당한 거야? 나머지 9명의 말이 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 보고 느낀 점만 알 수 있다라는 요 한계. 그래서 이 타인의 반응도 함께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 그치? 그리고 한 개 더. 만약에 이 나가 아까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원인도 있었는데 이 나라는 서술자가 만약에 약간 어리숙하고 또는 미성숙하다는 건 나이가 적다라고 하자. 이런 나가 나오면은 이 나가 주는 정보를 우리가 다 믿을만 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 맞지? 왜냐면 이제 이 어리숙하고 미성숙하다는 것 자체가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는 정보가 다 맞다고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 작품 중에 우리가 수능 작품 중에 뭐 뭐 천변 풍경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륙 수능에 나왔던 2호 수능이었나? 어제 우리 그 형제 슈퍼라는 이제 김반장 형제 슈퍼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또 나가 몽달신하고 나가 나온 작품이 있어. 그런 작품들 보면 되게 좀 어린 나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신뢰가 또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서술자가 지금 어떤 누구인지 좀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밑에 1인칭 관찰자로 갈게. 자, 소설 속 서술자인 나가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3자적 입장에서 그치?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핵심 사건에. 그래서 주인공이나 나를 제외한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오히려 지금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아까는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해 주니까 친근했다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약간 좀 이제 긴장감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신비감도 있는 거. 왜냐면은 자, 이 나는 메인 사건의 그치? 핵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 맞지? 그래서 어쨌든 나는 주변인으로서 그치? 그 당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또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아까 다시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독자는 나가 전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추측.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주인공의 그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추측해가면서 그치, 읽어줘야 된다라는 점이 위에는 주인공 시점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이거는 자, 한계라고도 하지만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래, 상상해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나는 그랬어. 내가 겪은 이야기는 A고 나는 그때 감정이 이랬어 해버리니까 답정 넣으라고. 그런데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치 다른 주인공 인물의 그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주인공의 심리가 어땠을 것이며 그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측한다는 거 반대로 상상의 여지가 좀 더 많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런 또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점 보시면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주관적, 아까 내가 다시 왼쪽에 적어놨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므로 이 주관이 다 100% 맞는 말은 아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개념 연습하기 빨리 한번 치워볼 건데, 일단 뭐 1번에, 자, 바로 1, 2, 3번 같은 경우에 서술자가 자, 누구냐? 이제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인물로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존재. 맞고, 바로 이번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주인공, 나의 이야기. 맞고. 그치? 다음 3번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아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치? 간접적으로. 자, 전달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판단, 독자들이 그치? 그 정보를, 힌트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실전이었어.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바로 1번에 시점은 이야기 안에서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아까 1번 위치, 그 다음에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2번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 세계 또는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었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제 예문들 나오는데, 쌤, 요 예문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 개념어와 관련해서 그치?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할 거고, 중요한 작품 정도가 되면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가면서 읽을 건데, 그래서 최만식 작품, 자, 우리 치숙이라는 작품 나와. 그래서 치숙이 어리석은 삼촌 또는 아저씨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아까 혹시 내가 1인칭 이제 우리 뭐 시점에서 이 서술자 나가 약간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렇지? 좀 어리숙하면은 그가 주는 정보가 다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어리석은 아저씨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지금 일제강점기에 대약물까지 먹은 사람이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 요런 이상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는 일제가 가장 좀 두려워했던 사상이라는 점에서 이 이상을 실현하는 게 뭐야? 쉽지 않은 걸로 나온다고. 그래서 뭐 좌절한 지식인 요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자, 내가 미리 요거 적어드릴게요. 우리 여기 이 작품에 나가 등장해요.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가 초 한 4, 뭐 5 정도 10살 뭐 초반대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는 지금 이상을 품었지만 지금 뭐야? 이거 실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약간 인생의 쓴맛을 좀 보고 있는 좌절에 좀 빠진 그런 지식인인데 나가 보기에는 그냥 뭐야? 백수새끼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 봐봐. 우린 제3자적 입장에서 그치? 작품 읽은 독자 입장에서 나가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아저씨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반응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야?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 너무 나가 그치? 이 아저씨를 약간 폄하하고 그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아저씨가 뭐 나와 같이 똑같이 비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 이 어린 그치? 미성숙한 지금 서술자로서 이 아저씨를 좀 비판하고 있지만은 이 비판의 내용이 그치? 나는 지금 뭐야? 그래 나는 어린아이로서 그렇지 일제강 그리고 나는 그냥 일본말 좀 할 줄 알고 그죠 일본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나는 그냥 뭐 맹목적인 어떤 치디를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비판을 그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주는 정보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비판적인 반응, 그치? 읽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지금 이런 좀 좌절한 지식인의 그치? 어떤 무기력한 삶을 또 이렇게 다루면서도 이런 지금 일제에 그치? 이렇게 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죠? 타협하는 그런 인물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비꼬는 그런 작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만식 작품은 여러분 꼭 단편 소설집 이런 것들 도서관 이런 데서 빌리시거나 또는 집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야. 고등학생 정도라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위에 내가 본문 한번 보면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먹을 거란 맞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보통 학교 겨우 4년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허니팅 4개다 되면 그렇지 1인칭이고 그치 그러면 그치 지금 누구 얘기 아저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뭐 관찰자 시점 요렇게 좀 떨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밑에 아저씨에서 그치? 자 뭐 얘기들 좀 하고 있고 뭐 자 보면은 이제 뭐 참내 기가 막혀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또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반드시 붙잡혀가서 징역 사는 노릇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무슨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지 무슨 밥이 생기냐 명예가 생기냐 밥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와 같은 거야 물질적인 근대적 가치가 지금 찌들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나의 좀 모습도 그죠 되게 좀 비판적인 지금 모습인 거.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도 나는 죄선신문이다 죄선잡지 죄선은 조선이다 다음 사건 남된 지 오랜 걸려해서 그치 1번 것만 따르려고 하는 거지 모습들. 지금 두 작품 자 이 작품에서는 두 인물 모두가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밑에 뭐 물어보는 것만 우리가 답을 좀 찾으면은 이 소설은 소설자인 나가 아저씨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자 나가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해 서술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알겠지?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꼭 한번 본문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시 괄호 3, 4번에서 이번엔 3인칭 시점이 나와요. 자 3인칭 시점 작품 외부 서술자입니다. 자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자 소설의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술하니까 자 밑에 객관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요 바로 3, 4번은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작품 외부에서 그렇지 제 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니 좀 1인칭 시점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객관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 작가 관찰자 시점 즉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자 인물의 행동이나 그치 말 따위들을 뭐야 있는 그대로 그치 전달만 한다고 전달만.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그치 서술자가 뭐 인물의 심리가 어땠니 또는 저땠니라는 평가, 뭐 논평, 개입 이런 거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달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이나 말 따위의 그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봐봐 우리 독자가 그치 독자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뭐야 그래 저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그치 붙여가면서 우리가 판단해가면서 추측해가면서 상상해가면서 읽어줘야 된다. 맞지? 응.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독자가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그치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면 세계를 추측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설적 상상력을 그치 잘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라면 관찰자 시점의 작품들은 좀 읽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때 말하는 추측이란 인물의 내면 세계 즉 반응을 그치 이렇게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지? 그 행동에, 그치? 그 말에 담겨있는 반응이. 왜 그럴까? 아, 이런 거였네.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지금 이제 뭐 사건 갈등이 그치? 이렇게 표출된 거구나.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이번에 나가 나오지 않는, 그치? 자, 3인칭 시점인데, 어쨌든 3인칭 시점에서는 그치? 자, 나가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다른 제리 3인칭 시점, 뭐, 인물들, 표현들 통해서, 그치? 그 인물들의 반응들이, 그치? 각각, 무엇인지, 그치?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야. 더구나 관찰자니까, 그치?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습니다만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잘 없어요. 우리가 소설이 만약에 10편 있으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한두 편 될까 말까다. 맞지? 그 비율로 따지면은 가장 좀 적은 시점이고, 자, 바로 4번. 사실 뭐 가장 많은 시점 하면 1인칭 주인공 아니면 1인칭 다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요 두 가지를 꼽죠. 그죠? 얘네 둘이 한 7할 8할 정도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괄호 4번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다시 소설 속 모든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 행동을 뭐하고 있다고? 꿰뚫어 보고 있다고. 그치? 전지적인 신과 같은 능력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야. 봐봐. 아까 우리 위에 있는 관찰자 시점에서는 그냥 행동이나 말 따위의 그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줬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줍니다. 뭐? 심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반응 같은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왜 설득 다 얘기해 주거든. 이때 철수는 그치?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자, 철수는 그 모습, 그치? 떠나가는 영숙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마 그치? 자,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 이런 식으로 그치? 반응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추측 또는 상상 이런 것들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력 작가 시점인 경우라면 이런 반응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또는 체크들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지? 자, 다만 이게 지금 또 반대로 얘기하니까 상상력 발휘하지 않고 하니까 추측 상황에 대한 그치 우리가 지금 번거로움이 없어서 그치 읽기 수월하지만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를 할 계기가 없어. 맞지? 그게 또 한계라고 이제 이 상대적인 거야. 아까는 위에 뭐야? 상상을 해야 된다, 추측해야 된다는 한계라고 해놓고 이제는 상상을 발휘하지 않고 읽게 된다 또 한계라고 하니까 그치? 되게 좀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다음에 다시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자를 통해 작가가 작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왼쪽에 그 보라색 꽃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거 별표 한번 쳐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자, 어떻게 발현된다고? 제한적으로 발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한적이란 말 여기서 선택적이라고 해서 바꿔 한번 읽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시점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작품이고 서술자가 작품의 지금 밖에 있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은 A, B, C라는 인물이 있을 때 이 서술자가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은 모든 인물에게 그치? 자신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발휘를 할 겁니다. 맞지? 이건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한적 또는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모든 인물이 아닌 뭐야? 특정 인물을 딱 뭐해서 골라서만 발현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도식화시키면 요렇게 하고 자, 똑같이 작품 외부에 누가 있어? 서술자가 있어. 자, 이거 똑같이 A, B, C라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에게만? A에게만 이게 능력이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B와 C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B와 C에 대해서는 A라는 인물의 그치 뭐 시선이나 입장, 관점을 빌려서 서술을 해줘 버린다. 이해돼? 즉 다시 왼쪽에 일반적으로는 서술자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발휘합니다만 여기서는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발현하고 있다. 이거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 요즘. 그치? 그래서 자, 요때 이 A와 같은 자 선택된 그치? 자 화자를 우리는 자 인물을 초점 화자라고 불러요. 초점.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저 밖에서 그지 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 인물의 그지 입장에서 그지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야. 맞지? 초점화자라고 부르고 자 서술자의 이 전능한 능력이 A에게 발휘되지만은 우리 B와 C에게는 발휘되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B, C에 대해서는 우리 서술자가 심리를 모르는 거. 그지? 요런 경우라면은 제한적,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 그치? 또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거 적어야 된다. 인물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시선에서, 그치? 사건을 서술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제한적 또는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인물의 시각 또는 입장,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 그치? 봐봐. 그러니까 지금 A, B, C 모든 인물에게 초점 맞춰주세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발휘되면은 누구한테 이제 포커스가 맞추지는 않은 거거든. 물론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오른쪽 보시면 그지 여기서는 딱 특정 인물만 콕 집어서 그 인물의 지금 뭐야 입장 눈에서 그지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지 A, B, C가 세 인물이 싸웠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시점이었다면은 자 A는 기분이 나빴다, B는 뭐 통쾌했다, C는 뭐 섭섭했다라는 반응을 다 얘기를 해줄 거라고 서술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은 A는 B와 C가 그지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을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몹시 분노했다. 다만 B와 C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 맞아. B와 C의 내용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점이었다면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 주겠습니다만 A라는 인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다른 인물의 심리를 알 수가 없을 것 아니니 얘들아.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B가 C가 왜 자신을 그지 배신했는지에 대해서는 A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나와. 알겠어? 자, 그리고 끝까지 만약에 그 얘기를 뭐 A의 시선에서 얘기하게 된다면은 요 시점. 그래서 요런 용어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풀려서는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선택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나? 자, 그리고 밑에 3번인데 거리 요거 별표 쳐주세요. 요즘 또 소설, 이제 우리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비연계로 많이 나오는데 내용 보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개나 그치 이렇게 작은 부분 개념에서 나올 법한 이런 것들도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이 밑에 보시면은 서술자, 독자, 이 소설의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심적인 어떤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 왼쪽에 도식화가 잘 되어 있어. 자, 소설과 시점의 거리에서 그렇지? 요거 지금 2개의 도식화만 나올 건데 자, 첫 번째 위에 거부터 먼저 설명 좀 하자. 근데 요거 지금 거리를 할 건데 우리 금방 뭐 하고 왔다고? 시점을 먼저 하고 왔잖아. 그치? 시점에 대한 이해만 전제되어 있으면은 이 거리는 막 암기의 영역이 아니야. 이해의 영역이 된다고 봐라. 그래서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적 작가 시점이 지금 이런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자, 내가 간단하게 나도 이거 도식을 좀 추가해볼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결국 나가 우리 지금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저 인물은 주인공으로 조금 이제 한정 지읍시다. 맞지? 그럼 자, 시호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곧 서술자면서 곧 뭐야? 그래, 인물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그냥 뭐야? 주인공 자기 자신이라고. 그럼 가깝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자, 여기서 그냥 가깝다로 그냥 통칭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직접 그지 독자들에게 설을 풀듯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다고. 그럼 너희들 옆에 앉아가지고 친구들 이제 설 푸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일본 갔다 왔다, 미국 갔다 왔다, 이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직접 들려줄 때 그지. 그 친구하고는 되게 지금 뭐한 상태라고 가까운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지. 그지? 설을 직접 내가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설을, 그지? 미국에서 그 재밌었던 설을 다른 친구를 건져서 내가 들었다면,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데, 그지?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자와 독자 거리도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맞아? 자, 내가 다시, 이거 암기 영역 아니고, 시점에 대한, 그지? 이해 전제만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독자와 인물의 관계야. 자, 봐봐. 이 멀다라는 말이, 위에서 지금 오른쪽 작가 우리가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했는데 독자랑 인물이랑 즉 주인공이랑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 이 사이를 가깝다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멀다는 심적 거리감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거 접근성으로 봐주죠. 접근성.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설푸는 본인이 그치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야 그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안 물어도 이 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해줄 거란 말이야 이 서술자가. 그럼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인물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치? 접근성이 그치? 아주 떨어진다. 즉 뭐야? 여기서 말하는 정보 파악의 그치 어떤 정도는 우리는 뭐야? 여기서는 거리가 멀어도 된다라는 거지. 알아서 다 줄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멀다는 심적 거리감이 아니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어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보자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도 다 풀어주니까 그치? 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돼? 그래서 시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거리.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지력 작가 시점이야. 이것도 내가 도식화 한번 해볼게. 자, 나가 아닌 외부 서술자가 나와요. 작품의 외부 서술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그치? 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만 이때 그 이야기는 보니까 모두가 뭐야? 이 외부 서술자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야기야. 맞지? 그래서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한테 들려준단 말이에요. 마치 당사자처럼. 이해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치? 자,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치? 본인이 마치 당사자처럼 이야기를 해주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그지? 당연히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어. 이해돼?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독자들에게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너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제가 가깝단 말이야. 다만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이 서술자가 알려져 버리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멀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고. 이해되지? 이렇게 떨어져. 이해되나?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 한번 다시 밑에 두 번째 편 보세요. 도식. 요거 하고 오른쪽에 개념 나오는 거 설명한 다음에 자, 예문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나왔어. 자, 다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나와가지고 독자에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타인. 내가 아닌 주인공의 듯이 다른 사람 주인공 이야기를 들려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자, 서술자와 이 주인공 사이의 지금 이제 거리는 지금 이제 봐봐. 이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역시 심리적 거리라고 할 때 이 주인공의 심리를 지금 뭐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재전달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치? 야야야 그랬다는데 근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렇게 됐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그치? 심리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뭐야?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맞아. 그래서 서술자와 주인공 사이의 심적 거리는 지금 먼 상태로 봐야 돼. 맞지? 그럼 반대로 또 제가 서술자 그 봐봐. 독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지 뭐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자신의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다 보니까 그지 독자와의 지금 심적 거리감 이 상태에서도 그지 뭐하다고 이게 내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지 좀 거리가 있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축으로 그 반대항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 그치? 그럼 다시 자 독자와 그러면 이제 우리 인물 사이의 거리는 왜 가까우냐? 왜? 말해주는 이놈이 준 정보가 너무 뭐야? 좀 단편적이다 보니까 그치? 인물의 심리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 그 설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싸웠나 보네. 그래서 서로 아까 급직실에서 그지 막 째려보고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맞지? 그러면은 우리 독자들이 인물의 그 성격, 심리, 그치 또 반응을 알기 위해서 그 인물에게 뭐 해야 된다고? 접근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까 위랑 다르게 이번엔 뭐야? 접근성이 높다. 그럼 이 말은 인물에게 뭐 해야 된다?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독자 입장에서. 이해되나? 정보가 적으니까. 그렇지? 아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치? 굳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됐다면 이번엔 너무 없으니까 인물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돼. 이해돼? 자, 똑같은 맥락이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럼 이것도 외부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뭐만 전달해 준다고? 인물의 어떤 행위나 말, 인물의 어떤 처한 상황 정도만 뭐 한다고? 전달만 해준다고. 전달만. 그 인물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었고까지는 없어. 맞아? 그러니까 서술자 입장에서 인물과 거리가 좀 먼 상태로 심리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 독자 입장에서도 그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지 그 정보만으로는 거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심리라든지 그지 감정 상태를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멀고 반대로 그럼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인물에게는 뭐 해야 된다고?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힌트 삼아서 그치?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저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니까 접근성이 높으니까 거리는 가까워진다. 상대적인 거야. 이해돼서 외부 설자 독자 인물의 행위 말 상황의 전달만 한다. 그치? 이것도 지금 뭐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타인의 이야기를 지금 뭐 해주는 거라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 타인 주인공이 어떤 심리를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나가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래? 그래서 자
서술자 축으로 독자 인물 멀다. 그럼 이 말은 다시 서술자 기준으로 독자와 그치? 그리고 서술자와 인물이 멀다면은 독자랑 인물은 뭐 해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상대적인 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다시 서술자랑 독자, 서술자랑 인물이 가깝다면 너무나 우리가 많은 정보를 그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물에게 굳이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으니까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는 멀다 이렇게 갑니다. 그치? 시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해서 괄호 1번 보세요. 자,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 해석이지.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뭐다? 그 둘의 관계가 가깝다는 건데. 자, 그러지 못한다면 먼 상태라고 봐야지, 그렇지? 속마음 다 풀어놓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자,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관찰자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서술자. 아까 우리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지, 그치? 얘네들 뭐만 했다고? 전달만 해줬었다고. 그죠? 그렇게 전달만 해주는 것보다 그때 그 당사자의 심리를 그치 이렇게 직접 전달해주는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력 작가 시점일 때 그치 뭐하다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야. 친밀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밑에는 주인공 시점, 전지력 작가 시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멀어요. 서술자 독자 사이의 거리가 그치? 자, 그 다음에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 요게 좀 중요하다. 별표. 다시 괄호 3번. 다시 내가 이거는 정보와 관계에서 그치? 접근성 개념으로 보자고 했다. 맞지?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자 등장인물의 외향과 행동만을 보여준다. 즉 전달만 해줄 때는 자 서술자의 지금 비중이 줄어드니까 우리 독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커진다. 즉 이 말인즉슨 그 인물의 심리나 태도 반응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가까이 다가간다고. 맞아?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맞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 그치? 자, 만약에 외향 행동 말고 플러스 뭐까지? 감정, 심리까지 다 줘버리면은 자, 독자 입장에서 뭐 한다고? 인물에게 굳이? 그치? 굳이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왜? 다 줘버리니까, 요까지. 그죠? 감정 심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좀 그래버리면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는 윤서 가깝다 멀다? 다 주면 다 주면요? 다 주면 독자는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멀다. 알겠지? 이렇게 가면 돼. 알겠습니까? 거리 개념 너무 중요해요. 네. 자 그럼 뒤에 65페이지 자, 요 개념 연습하기 하고 조금 숨 좀 돌립시다. 자, 그래서 04번에 이것도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빨리 채우고 가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바로 2번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행동을 관찰, 행동이나 말 따위를 관찰해서 그것만을 전달한다. 맞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05번에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 요게 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근대화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덕방이라는 공간에서, 자, 시대에 비춰진, 박희환을 비롯해서, 그지? 노인 3인방이 등장을 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지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하소연하고 그지 자 요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좌절을 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자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만 좀 답을 하고 좀 넘어가자. 바로 1번에 이 소설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고 또는 모르고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지금 바로 나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한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지금 누가 서술자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알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응. 자, 그 다음에 자, 딸이 해서 그렇지? 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자, 밑에서 요게 좀 나는 안 나오니까 그쵸? 일단 전지력 작가 시점이다라고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괄호 2번에 자 전지력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와 독자 사이 거리는 뭐하다고? 가깝다고 모든 걸 다 꿰뚫게 해주니까
그지? 그래서 자 각각 동그라미 쳐주시면 알고 전지적 작가 가깝다. 그 다음에 밑에 06번도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빨리 체크하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곧 누구라고? 서술자가 곧 나란 말이야. 그치? 나고 곧 누구라고? 다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나 등장인물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는 멀 수가 없지. 동일 인물인데. 안 그래? 다음에 괄호 2번에 소설, 뭘 담으면 안 되지? X지, X. 멀 수가 없지. 이럴 거, 그지? 괄호 2번에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지? 전지적인 위치에 있을 때보다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가 좀 뭐하다고? 관찰자 시점일 때는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고? 접근성이 더 높고 가깝다. 맞지? 왜?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등장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오라고. 전지전능하면 혜인아, 전지전능하면 모든 정보를 주면은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멀다. 알겠죠?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70페이지에 인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물과 관련해서 좀 더 봅시다. 내가 안 줘도 뭐 어떤 여성이 음료수 마시래. 과자 별로 안 좋아하나? 네? 과자 별로 안 좋아하나? 아니. 과자도 먹어. 알지? 자, 그러면 인물로 넘어와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소설의 3요소 가운데 주제 구성 문체가 있고 구성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이때 이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결국 밑에 있는 구성 3요소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배경은 누가 있기 때문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지? 어떤 인물이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서 그죠? 갈등 관계에 놓인다거나, 그렇지? 또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인물이 어떤 배경에, 시공간적 배경에 또는 사회 시대적 배경에, 그지? 이렇게 맥락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지? 이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이 일단 추격해야 돼. 인물 없는 이야기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밑에 뭐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형 바로 넘어갈 건데, 유형에 인물의 그 성격적 특성에 따라서 또는 성격 및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서 비중 역할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3번은 그냥 익스큐즈 하셔도 됩니다. 중심인물 주인공이고요. 주변 인물, 말 그대로 그지 주인공 외의 인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자, 이 동그라미 1번 안에서도 전형적 인물 요거 별표 쳐주세요. 전형적 인물이란 계층이나 사회, 시대, 세대를 뭐하는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즉 보편성, 일반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자, 내가 예문을 하나, 자, 우리 그 현진근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어. 고향. 자, 일제강점기 작품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나와 그라는 인물이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남을 가져. 그런데 그라는 인물이, 자, 내 눈에 비치는 이제 그라는 인물의 모습은 되게 그냥 뭐 좀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그치? 또 고생을 좀 많이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어쨌든 근데 뭐 같은 기차를 탔고, 자, 근처 좌석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의 삶이 너무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치 기구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자 누구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로 들어가. 그때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 동양척식회사 같은 거 들어보죠. 또 한국사 시간에, 그치? 그래서 동양척식회사 세워가지고, 그치? 우리 조선인들의 땅을 막 빼앗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일제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 땅을 빼앗겨 삶의 터전을 상실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그치 발 붙여 살 곳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살아?
떠돌이의 삶을 산다. 맞아? 근데, 자, 윤성아, 우리 일제강점기에 요 그라는 인물만 이렇게 특별하게 삶의 터전 상실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았을까? 그만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아니야.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우리 누구? 민족, 그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맞아. 그러면 시우야, 이 그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뭐하는? 대표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인물이지. 그럼 이 인물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무슨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게 사실 전형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치? 답을 너희들 뭐 낚시하려는 거죠. 대표 유형. 그러니까 전형적 유형, 대표 유형, 그치? 일반적 유형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 그래서 전형적이란 말 나오면은 대표, 보편, 일반, 그치? 이런 성질을 띄워주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사실 개성적 인물은 여러분 지우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봐봐. 자신만의 분명하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 그러니까 이게 작품들마다 그치? 이런 통통통 좀 튀는 그런 인물이 배치는 될 수 있지만은 그 개성이라는 게 사실 뭐야? 딱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통통 튀고 어느 정도면 통통이 안 튄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개성적 인물이다 아니다는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아요. 선택지에서. 뒤에 물론 우리 예제 연습 문제에서는 이 인물이 개성적 인물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선제가 나오긴 할 건데 개성적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지? 우리는 위에 있는 전형적 인물 요 워딩에 좀 주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인물의 성격 및 이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이란 자 오른쪽에 변화 없이 이제 입체랑 평면의 반대 이항 대립이니까 변화에 따라 성격 이제 상황이나 이 환경에 따라 어쨌든 성격 변화가 이제 있는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평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전 소설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만약에 입체적 인물이라고 나오면은 변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럼 지훈아 어떤 사람의 행동이 또는 삶의 태도가 변했다면 네 뭐가 궁금해? 우리가 논리적인 친구라면 그래 왜 A처럼 살았는지 그치? 왜 A처럼 살다가 B처럼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야 된다고. 이처럼 만약에 인물의 성격이 태도가 변했다면 이런 계기 아까 지금 말했던 이유가 궁금해야 된다. 안 그래? 요것을 파악해가면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 알겠지? 응. 그리고 자 나머지 중심 주변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 해결 방법에서 어쨌든 어떤 인물을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인물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지인데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내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우리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직접적인 방식이 있고 간접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식은 아까 우리 시점에서 했어. 즉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심리가 어떻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거. 그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적 작가 시점인 경우가 대다수일 거고 자, 그 시점에서도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그치?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즉 이처럼 타인의 그 인물의 행위나 말을 그치? 제시함으로써 그치? 자, 보여줌으로써 우리 독자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단 말이야. 그치? 요 행위나 말에 들어가 있는 심리, 성격, 태도. 요걸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행위라면은 뭐 중심이겠어? 말 그대로 그렇지. 행동이니까 묘사 중심의 서술이 나올 것이고, 자, 말, 그치? 중심이라면은 뭐 중심이겠어? 큰 따옴표. 대화 중심의 서술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묘사나 대화가 나온다면 간접적인 방식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제 반응 판단, 그 심리 판단을 우리 독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험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 흐름 속에서 그 인물의 어떤 반응들을 해가면서 추측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학은 이런 간접적인 방식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이건 우리 다음 주 또 배울 거예요. 이제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개념 연습하기라고 해서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유예라는 작품은 자 우리가 또 중요한 작품. 유예가 좀 미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보 유예 미뤄지다인데 이게 지금 자 6.25 전쟁 중 그지? 자 적군의 포로로 잡힌 상황.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이제 자
죽음을 좀 앞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이 작품이 또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죽음과 같이 그치? 자, 이제 생명이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서워 죽기 싫어가 아니고 나란 존재는 그치? 지금껏 어떤 존재로 살아왔으며 그치? 그리고 나란 존재는 앞으로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그치? 그리고 내가 죽게 된 뒤에 또 나란 존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결국 스스로에 대한 그치? 인식 그리고 우리는 실존적인 인식이라고도 하거든, 그지? 한 인간 존재, 그지? 또는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딥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으면 우리가 실존 소설 또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는 오상훈의 유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외부의 서술자가 지금 누구를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치? 여러 인물 가운데. 자, 그래서 머릿속에 박혔다. 그리고 머릿속에 박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봐서는 그의 지금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거든.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자, 봐봐. 이처럼 지금 여기 보면은 외부 서술자가 그라는 인물의 그치 내면 심리를 더불어서 이제 봐봐 그들의 일거일동 이제 모습들을 그치 살폈다 머리가 덥수로 가고 야윈 얼굴에 내의 바람의 한 청년이라고 해서 이 그의 시선에 비춰진 누구야 그들이라든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쌤이 소개했던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들과 청년은 지금 그의 시선에 비춰지는 모습대로 그려지고 있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게 딱 나와줘야 된다고 복습이 됩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이 포커싱된 인물은 무슨 화자라고 부른다고? 초점 화자. 그치? 이런 개념들이 이제 탁탁탁 붙어요. 맞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그라는 인물이 역시 포로 잡힌 상황에서 자, 그들이 지금 아까 이제 막 인민군인 것 같고 청년은 지금 이제 뭐 미군, 그치? 또는 뭐 우리 국군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한 청년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이의가 있어라고 동무, 인민 이런 표현한 거 봐서는 그치? 아마 그들이 이제 인민군 그랬더니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봐봐 물게. 이거 아까 이거 물론 뭐 여기 물어보는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봐봐. 자, 윤성아. 그냥 만약에 일반적인 전지적 소설자 시점이었다면,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었다면은 뭐라고 했을까? 그냥 대장이다. 그치? 인민군의 지금 뭐 우두머리다. 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표현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자 민준아 이거 지금 누구의 시선에서 소설되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에서 입장에 소설되니까 저 사람이 대장인지 우두머리인지 지금 확신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추측적으로 진술이 되는 거야. 즉 봐 외부 소설자가 그에게는 그지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바뀌었다. 그지? 살폈다. 맞아? 그런데 오른쪽에 그들 또는 청년과 관련된 이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따옴표나 또는 대장인가 싶다 같은 무슨 진술? 추측적 진술로 지금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중요하다 했던 제한적 전지적 작가시점. 그치?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구나. 그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돼. 대비 조금 딥해요, 그죠? 복습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이렇게 또 큰 따옴표, 그지? 아마도 요 지금 청년이 지금 대답하는 것 같거든, 그지? 그래서 특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대화가 나오게 되면, 이 발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왜? 이 발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지? 인물이, 같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인물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인민군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인민군에게 잡혀있는 누구, 한 청년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청년,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고 내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나가 나니까 1인칭 아니니까 다운편에 들어가 있는 나인데 어떻게 1인칭이 나야? 그치? 이거는 이제 큰 따옴표나 청년 나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어? 나는 포로가 되어서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하다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 실존적 인식,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는 이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작품에서 그도 결국에 죽거든? 그도 이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줘요. 기억과 같은 얘기들. 그래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기쁘. 내가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
기쁘라고, 그죠? 되게 지금 죽음이라는 실존,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도 되게 지금 뭐하고 있다고? 의연하다라는 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뜻이다.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고 의연한 거예요. 맞지? 그래서 하고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도 지금 어떤 상황 포로로 잡혔으니까 무릎을 꿇고 있거나 그죠? 묶여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 청년이 지금 이렇게 인민군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또는 들은 걸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등장인물의 심리, 여기서 말하는 등장인물의 심리는 청년의 심리를 얘기하는 걸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말을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큰 따옴표니까. 맞지? 좋아요. 자, 다음 밑에 02번에 김동리의 영마, 이 작품도 참 중요한 작품이네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간 역술적인 이 개념인데, 우리가 흔히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때 뭔가 살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무슨 살에서 특히나 우리 떠돌이에, 그치? 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그치? 유랑 떠도는 삶의 운명이, 그치? 이렇게 우리가 좀 있을 때 역마살이 꼈다라는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 친구들 중에 또는 나중에 너희들 좀 보면 알겠지만은 어디 한 군데 정착 못하고 계속 이직하고 또는 동네를 사는 곳을 바꾸고 간 친구들 분명 있을 때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하죠. 역마살이 꼈냐? 너 왜 그래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 역마라는 제목,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의 삶을 사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성기. 자, 어쨌든 우리가 성기가 지금 여기 보면 계연이라는 인물이 있어, 그렇지? 자, 우리 화개장터 근처에 옥화라는 여인이, 그치? 주막하면서 사는 그 집의 아들인데, 자, 우연찮게 어떤지 장수, 우리 장돌뱅이하고 계연이라는 여인이 그 주막을 찾아와서 며칠간 머무는데, 이 스토리 아는 친구 있을 건데요. 이거는 요즘 드라마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개막장 스토리잖아. 혹시 아는 친구 있나? 우리 아까 엄마가 옥화라고 했어야지. 그리고 계연이랑 같이 왔던 한 장돌뱅이 할배가 한 명 있어. 떠돌이 장사꾼. 이 장돌뱅이가 이 계연의 아버지야. 그리고 이 장돌뱅이가 옥화의 아버지야. 그러면 옥화의 아들인 성기하고 계연이하고는 무슨 관계야? 이모 조카 관계야. 근데 이걸 둘이는 모른다고. 그래서 뭘 해? 사랑해요. 개막장이죠. 그치? 자, 근데 이걸 이제 옥화가 눈치채고 성기한테 뭐 해줘? 그래, 너는 계연이랑 안 돼. 계연이 사실 내 동생이야, 배달은. 얘기를 해준다고. 결국 둘은 무슨 사랑을 했던 거야? 금지는 사랑했던 거지. 그치? 그걸 알게 되고 지금 뭐 하는 장면이야? 이별하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윤서가 헤어져야 돼? 안 헤어져야 돼? 이별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다만 요 둘이 지금 받고 있는 충격은 그치?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봐봐. 그래, 계연이가 오빠 편히 쉬시오. 사시오. 얼굴이 시뻘겋게 된 눈으로, 그치? 성이 마지막 시선을 찾으면 하직 인사, 작별 인사를 했다. 성이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말에서 벌떡 일어나 계연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들어들 걸어오다가는 다시 또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는 안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묻어 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오빠 편히 쉬시오 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그 시뻘건 눈은 역시 성결불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은 뭘까? 우리 떠나자,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고, 그치?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지금 이제 심리로 적절한 것은 지금 뭐다? 내가 다 설명해줬어요. 슬픔, 그치? 당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바로 2번에, 이거 나중에 전문 한번 읽어봐라. 자, 그 다음에 3인칭 서술자. 그렇지, 왜? 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치? 자, 그럼 다만 좀 보세요. 이게 직접 서술이 되려면은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그렇지 성기는 슬펐다, 그렇지 당황스러웠다,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개연 입장에서도 두 눈이 뻘겋고 그냥 오빠 편이 사시오라는 멘트 두 가지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3인칭 소설자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또는 심리를 그렇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이해되지? 응. 자, 다음에 개연은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 이미 개성적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이거부터 틀렸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바라는 듯 해서 그치? 계속 그러니까 애절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겠어? 그치? 그런데 그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편히 사시오. 원래 하고 싶은 말 뭐야? 우리 같이 도망가자 이런 얘기였을 건데 그치?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개성적을 떠나서 이렇게 적극적 때문에 틀렸고 개성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런 선택지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X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인물의 태도인데 우리 요건 어디서 다 또 시할 때 다 봤던 중복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물의 태도나 심리, 이제 화자의 태도나 정서, 결국엔 어쨌든 한 인간 존재가 보여주는 반응 아니겠느냐. 맞지? 그래서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범주입니다. 인물의 태도나 화자의 정서는 거의 같은 개념일까. 밑에 한번 보세요. 종류 괄호 2번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다. 이거 내가 늘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시우야, 낙관은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럼 낙천은 현재에 대한 태도. 그죠? 낙관적 태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그지?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낙천은 현재에 대해서, 그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 윤성아. 오늘 시험 쳤는데, 빵점 받았어. 근데 윤성이 막 웃어. 윤성이 낙관적인 새끼야? 낙천적인 새끼야? 지금 빵점 받았어. 낙천적인 새끼지. 그지? 근데, 자, 야, 너 공부 안 하냐? 뭐 다음번에 100점 받겠지 허허 하고 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낙관하는 거지. 그치? 이 정도는 그지 구분합시다. 그 다음에 절망 뭐의 줄임말이야? 희망을 잃고 좌절. 그렇습니다. 희망 또는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거 절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의지. 그래서 의지라는 거 우리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도 좋고 꼭 뭐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잖아. 이거 다 어디서 절망이나 의지 다 우리 시에서 봤던 개념들입니다, 사실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인 거지. 그래서 자, 주관적이란 말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그치? 자,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라면은 객관적 태도는 뭐야?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어쨌든 객관적 태도. 그래서 제3자적 입장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인물이 객관적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 하면은 대개는 뭐 하지 않고 작품의 그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을 그치? 좀 적게 하면서 그치? 약간 사태를 관망하는 그치? 관찰하는 데 그치면 객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3자적 태도. 자, 다음에 중립 넘어갈게요. 다 풍자와 해약도 세트지. 그치? 그래서 다시 이것도 우리가 시할 때 내가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풍자란 비판적인 요소를 그치? 지적해서 약간 비아냥되는 비꼬는 그치? 자, 그런 것들 해서 웃음이 유발될 때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학이라고 하면은 자, 웃음을 유발하지만 어떤 요소? 이게 위약지 이제 이 풍자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 긍정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포지티브 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이제 긍정이 아니고 약간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치?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웃음이 나올 때 그치?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표현이면 웃픈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어수룩해서 그치 지금 약간 사기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저건 뭐야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작중 인물이 그치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치 막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은 약간 뭐하다고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그치 인물이 약간 어수룩하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 그때 해악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인물에 대한 익살 내지는 연민과 동정의 웃음이 유발된다. 해악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사실은 풍자 해악을 구분하는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구분하지만 실제 출제된 문제들 보면은 풍자 해악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풍자 해악은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긍정 부정은 안 할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 호의적이란 말자 호자가 무슨 호자? 호불호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을 호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 좋은 감정이 있는 경우 호의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물을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라본다. 당연히 밑에는 비판적 태도는 그치? 호의적이지 않은,
그치? 인물을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태도겠지요, 그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서 관련 개념어들, 그치? 우리 시에서 봤던 것들도 소설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정서, 태도, 감정, 심리 관련 이 개념어들은, 자, 이거는 장르를, 또 갈래를 가리지 마시고 복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왜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선택지에 제시가 돼, 선택지에. 그치? 인물이, 그치? A라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철수랑 영수가 나온다고. 철수는 영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치? 우호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호적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나? 우호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개념이니까, 영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구나. 또는 괜찮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이 결국 선택지 나오니까 우리가 선택지에서 이 개념어가 타당한지 아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 개념들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발 좀 외우고, 또는 작은 노트 수첩 같은 거, 그치? 정리해가지고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걸 정리해서 매주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돼야 돼. 학기 중에는 워낙 바빠요. 그렇지? 그래서 미리 본인들에게 약간 좀 필요한 개념어들이나, 그치? 챕터 영역이 있으면은 잘 선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 방식인데, 요거 사실 내가, 보면서도, 요거 사실 이게, 이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말하기 방식, 우리 가끔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에 그 큰 따옴표에 A나 가와 같이 인덱스 매겨가지고, 그치? 위에 A에서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적 말하기, 우회적은 간접적 돌려 말하기, 이런 것들이거든,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지금 이제 말하기 방식들이, 요게, 말하기 방식에서 태도가 드러나진 않아요. 말하기 방식이 아니고, 말하기 방식과 그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치? 요게 좀 파악이 잘 돼야 되겠지.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감정에 호소하는지, 설득적 논증을 하는지, 주장과 이유, 그치? 그 다음에 권위에 기댔다는 것은 전문가라든지, 그치? 또는 훌륭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그치? 이야기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제 말하기 방식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치? 자, 이런 방식은 방식이고, 그 인물이, 그치? 다루는 내용 파악을 해야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설득적 말하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6명이 마을 주민이야. 근데 마을에 지금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다 작중 인물이라고 하자. 쌤이 지금 A라는 인물인데,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너희들은 이 마을에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걸 좀 반대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마을의 정체성, 정신, 고유함,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인데, 쌤은 약간 속물적 인간이야. 약간 물질적 인간인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권위에 기대 말하기,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우리 마을을 무슨 중점 사업에, 그치? 대표 마을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많이 준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권위에 기대 말하면서 상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또는 자, 자신의 지금 논리를, 그치? 펼치는, 궤변을 펼치는 그런 인물, 이렇게 설정돼야 되는 거지. 이것 자체로 인물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졌냐는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맞지? 그래서 권위에 기대 말하는 건 말하는 거고, 내용 파악이 돼야 태도 파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A라는 인물, 알고 보니까 쌤은 뭐 했다고? 이 지금 개발업자한테, 그지? 뒷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에게 사탕 말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지? 상대를 속여 넘기려는 그런 악랄한 인물 아닙니까? 권위를 기대어 말하기 위해서 악랄함이 어디에 드러나? 안 그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잖아. 안 그래? 이건 방식이고, 내용 중점. 알겠죠? 밑에 인물의 행동, 서술자 목소리 다 했던 거야. 알지? 그러니까 서술자 목소리에서 직접 서술한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그지? 나 또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그죠? 심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서술자 목소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해처럼, 그지? 자,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서술자 목소리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
좋아요. 자, 그러면은 73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변 풍경이라는 요 작품. 자, 4년 전에 수능에 나왔어. 그치? 아, 5년 전이었나? 어쨌든, 자, 보니까, 자, 소녀는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하고,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단 나가 나오지 않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자, 봐봐. 쌤, 나가 나오니까 1인칭 아닙니까? 봐.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 않았다.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라는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하고 둘둘. 이 생각은 결국 뭐였다고? 요게 내면 심리였던 내면 심리. 그지?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내면 심리는 원래 뭐로? 작은 따옴표로 제시가 돼야 돼.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뭘 날려버리고 따옴표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이픈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좀 잘려서 그런데 이건 지금 소년의 내면 심리를 좀 드러낸 거라서 이거 1인칭이라고 낚이면 안 됩니다. 3인칭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밑에 괄호 1번 문제 보면은 그치 해서 심리 드러나는 대목 당연히 그치 아름다웠다, 신기했다라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 표현들 나오는 거지. 2번 선입지가 답일 것이고 문제 안 될 겁니다. 괄호 2번 보세요.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태도를 직접 서술, 그렇지. 인물의 지금 이런 심리도 다 꿰뚫어 보이잖아. 내면 심리도. 맞죠? 이 나는 다시 1인칭 나가 아니고 이거 지금 소년의 지금 내면, 그치? 즉 속마음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제시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이픈적으로 표현한 거 알겠지? 자, 그리고 괄호 2번 그럼 당연히 O일 것이고. 되니 그다음에 괄호 2번의 두 번째 점,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은 다른 인물도 봐봐. 이 소년의 눈에는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창수라는 인물은 그치 빨래 미안하다. 소년 창수다. 너 빨래터로 눈을 주었더니 그치? 한 20명을 몰려도 빨래를 하는 사람들 그치? 뭐 지절되는 소리, 쉴새 없이 그치? 세차게 그치?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상쾌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창수, 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이제 20명이나 되는 빨래꾼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게는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부정적 태도가 맞답니다. 아니다, X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 보니까, 유난스러워, 그치? 이렇게 좌우 모습, 젊은이들, 그치? 막 이렇게 막, 섀도우 복싱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 맞지? 요것만 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군요. X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4번인데, 요거 이제 우리 고전소설에, 여러분 아마 내용 아는 친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한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그치 아주 못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고. 되게 인색하고 사람들한테 그치 기부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옹고집을 뭐 하기 위해서 참교육하기 위해서 그치 하늘에서 가짜 옹고집을 내려다 준다고. 지프로 만든 그치. 그래서 진짜 옹고집하고 가짜 옹고집하고 결국 붙어가지고 뭐까지 가냐면은 누가 진짜인지 소송을 막 이렇게 가. 자, 그래서 누가 이긴다? 혹시 아는 친구? 예, 가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쫓겨나게 돼. 어쨌든 그래서 가짜 옹고집이 이제 집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이거든. 자, 그래서 집으로 와. 집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치. 내가 그래 이겼다라고 해서 막 이제 진짜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소송에서 이긴 내력을 막 말하니까 가족들이 그치 막 우리 서방님 진짜 가짜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그치 우리 서방님 고생 많았다라고 하고 아들들이 그치 아이고 아버지가 큰일 겪으셨냐라고 이제 반응. 어쨌든 종노비거든 그치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해서 집 옹고집이라고 해서 이거 가짜다. 내가 혈혈단신 그지 자수성가해서 참 내가 좀 박대를 했었다. 나중에 반성하고 뭐 하겠다. 곡식을 다 흩어서 이제 나눠주어서 할인을 구제하겠다. 즉 뭐야? 그래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하다고 인심 좋더라 라는 말이 그치 막 나오는 거야. 참교육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껏 되게 인색하게 그치 좀 이제 구두쇠처럼 살았던 진짜 옹고집의 재산을 다 그냥 뭐야 가짜에 다 풀어버리는 거거든. 재밌죠? 어쨌든 간에 괄호 1번에 옹고집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뭐야? 큰 따옴표 맞지? 그리고 곡식을 흩어서 주었다 다 뭐야?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을 참교육하고 그치?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인물이구나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 판단한다고. 성격 심리 그치? 그래서 일단 말과 행동 넣으시면 되고 빈칸에 괄호 2번에 집 옹고집에 대한 종들의 태도는 그치? 뭐 긍정적이다, 뭐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모습들 베풀 줄 아는 모습들.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요 진짜 옹고집이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 뒤에 스토리도 궁금할 거잖아. 진짜 옹고집 결국 뭐 할까? 결국 자기가 인색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뭐 할까? 후회하고 반성하지, 그치? 그래서 착하게 사니까. 그럼 얘는 처음에는
인색하고, 그치? 옹졸했는데, 나중에는 뭐해? 후회하고 반성해서 그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됐잖아. 그럼 요거는 인물의 성격이 뭐예요? 개가천선 바뀌었지, 그지? 그럼 이거 우리 아까 무슨 인물? 바뀌면? 그대로면 평면, 바뀌면 평면의 반대? 입체적 인물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붙여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예시 수업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이 시간이 안 되면은 수요일 5시 반이나 일요일 3시 반 수업에 참여하시면 된다. 알겠지? 고생 많았다.